요즘 걷는 속도 예전보다 조금 느려지지 않으셨나요? 혹은 이런 순간 떠오르지 않으세요? 계단을 오르다가 잠깐 멈춰 서게 되는 순간, 잠깐 앉았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화의 시작은 얼굴도 아니고 기억력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을 지켜본 결과 노화는 언제나 한 곳에서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오늘은 이 다리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몸 전체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5가지 습관을 차분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다리가 노화의 출발점일까? 우리는 흔히 건강을 이야기할 때 심장, 뇌, 혈압 같은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먼저 약해지는 곳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바로 다리입니다. 이유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리는 우리 몸 근육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많이 써야 유지되고 쓰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상체는 그대로인데 하체만 가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둘째, 다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혈액이 가장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즉, 순환이 조금만 나빠져도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위가 다리입니다. 셋째, 다리는 단순히 움직이는 역할이 아닙니다. 몸의 균형을 잡고 넘어짐을 막고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약해지면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 삶의 반경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외출이 줄고 사람을 덜 만나고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몸 전체가 빠르게 늙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의 악순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는 늦게까지 회복이 가능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극을 주면 충분히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습관 하나, 걷는 방식을 바꿔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걷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걷고 있지만 제대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걷기 습관을 보면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발을 끌듯이 걷는다. 보폭이 점점 줄어든다.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진다. 팔을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걷게 되면 실제로는 이동만 하고 있는 것이지 운동은 거의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발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뒤꿈치, 발바닥, 발가락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두 번째, 보폭을 조금만 늘리십시오. 넘어질까봐 줄이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 팔을 자연스럽게 흔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균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 하나,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힘들다면 10분씩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보다 꾸준함입니다. 습관 2,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다. 다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위를 하나만 꼽자면 저는 종아리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종아리는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가 약해지면 이런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무겁다. 저녁이 되면 붓는다. 밤에 쥐가 난다.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순환 문제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는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발목을 앞뒤로 움직이는 운동, 까치발 들기, 종아리 스트레칭, 이 3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이면 됩니다.
특히 중요한 시간은 아침과 밤입니다. 아침에는 혈액을 깨우고 밤에는 피로를 풀어줍니다. 습관 셋. 무릎보다 허벅지를 먼저 살려라. 많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면 움직임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실수입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은 무릎 자체가 아니라 허벅지 근육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허벅지가 약해지면 무릎이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허벅지를 먼저 강화해야 합니다. 간단한 방법 3가지입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 들어 올리기, 벽을 잡고 가볍게 앉았다 일어나기, 누워서 다리 펴기.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줄이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이 3가지 원칙만 지키면 무릎은 훨씬 편해집니다. 습관 넷. 다리는 밤에 회복된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운동보다 중요한 것이 회복입니다. 하루 종일 아래로 쏠린 혈액과 피로는 잠들기 전에 풀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리는 계속 피로한 상태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들기 전 10분 루틴을 소개합니다.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기, 발목 돌리기, 종아리와 허벅지 가볍게 마사지.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다리가 가벼워지고 야간 경련이 줄어듭니다. 습관 5. 음식이 다리를 늙게 만든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식습관이 잘못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3가지입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하는 것, 극단적으로 짠 음식을 피하는 것. 물은 조금씩 자주, 단백질은 꾸준히, 균형 잡힌 식단. 이 3가지만 지켜도 다리는 훨씬 건강해집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실천 계획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일주일 실천 계획.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걷기, 근력, 회복. 이 3가지를 번갈아 가며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주일 중 절반만 지켜도 몸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노화는 나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포기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의 시작은 바로 다리입니다.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잠들기 전 다리를 올려보는 것, 아침에 발목을 움직이는 것, 걸을 때 뒤꿈치부터 디디는 것.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내일을 바꿉니다. 다리가 살아나면 삶의 속도가 다시 붙습니다. 조금 더 멀리 걷고, 조금 더 자주 웃고,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젊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다리가 젊으면 인생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